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우리는 마치 조선시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듯 그 시대로 여러분을 안내할 특별한 장소를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수원 화성입니다. 그런데 이 수원 화성이 단순히 아름답고 오래된 문화재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네스코는 복원된 문화재는 등재하지 않는 원칙이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복원된 수원 화성이 등재될 만큼 특별한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원 화성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수원 화성은 조선 정조 시대에 건축된 성곽 도시로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하면서 수원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그의 비전이 담긴 곳입니다. 당시의 설계와 건축 기술은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이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실학자 정약용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거중기라는 독창적인 기계와 여러 기구들을 활용해 건축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 화성은 당초 완성까지 10년을 예상하였으나 약 2년 8개월이라는 놀라운 속도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거중기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조선은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에서 막대한 노동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에서 들여온 기기도설을 정죄에서 받게 됩니다. 기기도설은 서양의 신부가 중국에 소개한 서양기술 관련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서양의 기계장치를 연구하며 이를 조선의 현실에 맞게 개선했고 그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바로 거중기였습니다. 거중기는 무거운 돌이나 자재를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줬고 화성 건축의 속도를 크게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약용은 단순히 외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곳은 단순히 방어 목적으로 지어진 성곽을 넘어 경제, 행정, 군사적 기능을 모두 갖춘 종합도시였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정조는 이 성곽을 단순히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시설로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곳을 새로운 정치, 경제 중심지로 설계했고 이는 조선 후기의 개혁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둘째, 수원 화성은 조선 후기 건축기술의 집약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설계한 거중기는 단순히 건축물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화성의 설계도인 화성성력의궤는 건축 과정과 기술, 재료 사용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기록되어 세계 건축사의 귀중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수원 화성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역사적 기록이자 기술적 유산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화성성력의궤가 왜 그토록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 걸까요? 화성성력의궤는 단순한 설계도나 기록을 넘어 당시 조선의 건축기술, 재료 조달 방식, 인력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곽을 쌓는 데 사용된 돌의 크기와 재질, 석재를 옮기는 데 사용된 도구,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의 역할과 급여까지 세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단순히 성곽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사회의 경제적, 기술적, 조직적 수준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셋째, 수원 화성은 아름다움과 실용성이 완벽히 조화를 이룬 건축물입니다. 화성의 주요 시설들은 전략적 위치와 설계를 바탕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동시에 그 형태와 배치는 시각적으로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특히 팔달문, 화홍문, 장안문 등은 그 웅장함과 섬세함으로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성곽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화성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일반적으로 복원된 문화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화성이 예외적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수원 화성의 복원 과정이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라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과학적 접근에 기반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수원 화성의 복원 작업은 화성 성력의궤라는 상세한 기록을 근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록에는 당시 사용된 건축 재료, 공정, 인력 배치 등 모든 정보가 세밀하게 담겨 있었기 때문에 복원 작업이 원형에 최대한 가깝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 점을 높이 평가하며 수원 화성을 역사적 정밀성과 과학적 복원의 모범 사례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수원 화성은 단순히 외형을 복원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함께 되살렸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정조의 정치적 이상과 실용적 정신, 그리고 조선 후기의 기술적 성취를 현대에 되살리는 과정이 있었기에 수원 화성은 복원을 넘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유산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화성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년 10월에 열리는 화성문화제는 정조의 효심과 개혁 정신을 기념하며 다양한 전통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곽을 따라 걷는 트레킹 코스와 아름다운 야경은 현대인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수원 화성이 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곳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길 바랍니다. 언젠가 수원 화성을 직접 방문해 그 특별함을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